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부동산의 이상민 소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그 아들들한테 이제 아파트를 사주고 싶은데, 뭐 자식이 아파트를 살 능력이 안 돼요. 네, 살 능력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3억이 모자라. 그래서 3억을 주고 싶어서 3억을 현금으로 증여해버리면, 현금으로 증여를 해버리려면 3억에서 5천만 원 공제를 하고요. 2억 5천만 원이에요. 2억 5천만 원은 20% 구간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이 나옵니다. 5천만 원에서 일괄공제 1천만 원을 하면 4천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돼요. 증여세로. 그럼 4천만 원이 또 누가 내야 되는가? 아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뭐 3억 받아가지고 4천만 원 내고 나면 2억 6천만 원만 받는 거예요. 이래도 뭐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는데 굳이 뭐하러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줘요. 3억을 빌려줍니다. 3억을 빌려주고 차용을 하죠. 차용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차용증을 씁니다. 차용증은 필히 써야 됩니다. 필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변제 시기 언제까지 내가 이걸 변제하겠다. 그 다음에 이자는 얼마로 하겠다. 매파하겠다. 이 내용을 차용증을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아들은 이자를 내야 됩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연간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간 1천만 원을 내려면 내가 얼마를 빌려야 되느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2천만 원 정도. 2억 2천만 원 정도 빌리고 이자를 하나도 안 내도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그냥 2억 1천만 원에 요새 법정이자가 얼마냐면 4.6%입니다. 그러면 2억 1천만 원을 빌리고 4.6%를 하게 되면 이자가 1천만 원 이하가 돼요. 1천만 원 이하가 돼서 이자를 안 받아도 아버지가 이자를 안 받고 2억 2천만 원을 빌려줘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까지는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 빌려주는데 단 이건 빌려주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자를 내가 무이자로 해준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예요. 꼭 아들이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현금으로 그냥 갖다 줘가지고 상환한다? 아버지가 뭐 영수증 써준다? 안 됩니다. 증빙이 안 돼요. 증빙이 안 돼서 그거는 안 됩니다. 증빙이 안 돼서 그거는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현금을 갖다 줬어요. 아버지는 영수증 써줘가지고 써줬냐? 소용없습니다. 줄 때도 계좌로 보내주셔야 되고요. 갚을 때도 계좌로 송금해야 됩니다. 이 은행 거래가 있어야만이 국세청에서는 이걸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돈 현금 주고받고 영수증 써주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가 줄 돈이 없어. 현금이 없어. 현금 빌려줄 돈이 없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부모 집을 대출받아요. 부모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차주가 누구예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아들이 5억을 빌립니다.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해서 5억을 빌려가지고 담보대출이 보통 평균이 한 3.9% 됩니다. 3.9% 이제 이자를 낼 거 아니에요. 아들이 내야죠. 아버지가 내면 이거 증여입니다. 아들이 이제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내는데 아까 법정이자가 얼마나 했죠? 4.6%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3.9%를 빌렸어요. 3.9% 빌렸더니 이게 0.7%의 차익이 생긴 거죠? 더 싸게 빌린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요? 증여세가 나오는데 증여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 안 물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0.7% 차이 나는 거 5억 빌려도 350만 원밖에 안 내요. 1년 이자가 차액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증여세를 안 내요. 그러면 10억을 빌렸습니다. 10억을 빌리면 아까 0.7이죠. 그럼 700만 원이죠. 이것도 1000만 원 안 되죠? 그러면 한 12억, 13억을 빌리면 차액이 0.10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13억까지는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집을 담보로 해서 13억까지 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인 얘기고요. 이론적인 얘기고 아들이 13억을 어떻게 빌리겠어요? 13억 대출 나오기도 어렵지만 DSR 때문에 안 되겠죠. 아들이 나올 정도 13억이 정도면 아들이 연봉이 얼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굳이 돈 빌려가지고 대출 받아서 할 이유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 돈을 사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론적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여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뭐 아들들 뭐 이제 결혼하고 집을 이제 사주고 싶은데 현금은 없고 딸랑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한 11억, 10억, 10억,
2억 정도 된다 하면 5억 정도 뭐 차순위 대출이 없으면 5억 정도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들이 이 돈을 갚아나가면 되죠. 갚아나가면 아들은 그 돈 가지고 집 아파트 살 수 있잖아요. 한 뭐 5억까지 뭐가 빌립니까? 아들한테 한 3억 정도나 빌려서 아니면 뭐 1억 정도 좀 빌려서 전세 3억짜리 가도 되는 거고요. 굳이 뭐 나이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무리하게 집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뭐 전세 살다가 나중에 다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들한테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건 지원이지 주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아들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주는 거는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돼요. 꼭 아들이 아버지한테 계좌로 빌린 돈을 갚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세 없이 얼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보고 혹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